제가 어음을 받았어요. 자, 교보문고에서 제가 어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2개월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2개월 후에 저 당장에 들어오면 그때 결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제된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표는 뭘 금지하냐? 신용화를 금지해요. 그래서 수표는 뭐밖에 없냐? 발행 날짜밖에 없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만기 날짜가 없어. 수표는 발행할 때 바로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으로 환금해 줘야 되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일람 출급성이라고. 일람 출급성. 즉 제시하면 바로 출금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표는 만기 일자가 없어. 발행 날짜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어음 자체는 통화처럼 현금처럼 생각하지 않아. 국가가 당사자 간의 외상거래를 뿐이죠. 근데 수표가 부도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현금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의든 아니든 간에 수표를 부도내면 부정수표 방지법에 의해서 처벌이 돼요. 근데 어음 부도났다고 해서 신용상의 문제가 생길 뿐이지 우리가 부정수표 방지법 같은 법에 의해서 처벌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부도나기 직전이야. 그럼 수표하고 어음을 다 발행했어. 그러면 수표는 다 수금하고 어음은 그냥 부도내놓고 잠적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 조심하면 돼? 땅 팔 애들만 조심하면 돼. 경찰 조심 안 해도 돼. 경찰하고 밥 먹고 해도 상관없어. 왜? 신용은 어떻게 보니까 이제 어음 놈이 이제 누구 살겠어요? 깡패 사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찰 주변에 있으면 돼. 근데 수표를 부도냈다. 그러면 경찰 주변에 있으면 안 돼. 도망다녀야 돼.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갑이 있는데 을이 왔어요. 돈 달라 그러니까 3개월짜리 어음 주겠다. 근데 어음 부도내더라도 깜빵 가는 거 아니잖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표를 달라. 그거죠. 근데 수표는 내가 돈이 없어. 근데 3개월짜리 뭐니까 그때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4월 1일 날 발행하면서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자로 발행해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4월 1일 날 발행하면서 발행 날짜를 7월 1일로 하는 거죠. 이걸 선일자 수표라고 그래요. 이 날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선일이죠. 선일. 앞의 날이죠. 앞의 날이. 앞의 날. 과거 날이 아니고. 그래서 발행 날짜보다도 앞의 날짜. 앞의 날이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앞으로. 앞의 날짜를 기록한 것을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자, 선일자 수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뭐냐 그러면요. 자, 그러면 5월달에 이따 가서 은행에다 제시를 했다 이거죠. 아니, 5월 1일 날 와서 제시했는데 보니까 7월 1일자야. 야, 너는 7월 1일 날 와라. 라고 거부할 수 있냐?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수표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수표는 어음화되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수표는 뭘 합니까? 현금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확보하려는 게 수표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일자 수표를 우리가 부정해버려요. 선일자 수표를 뭘로 보겠다는 거죠? 그냥 수표와 동일하게 보겠다. 그럼 이때 돈 없으면 부도수표 해야 돼.
우리가 수표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자기합 수표가 있고, 그 다음에 환 수표, 그 다음에 뭐 개인 수표. 자, 이거는 은행이 발행해서, 자, 은행이 발행하면서 은행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발행자 앞으로 돌아온다 해서 자기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우리가 당자수표죠. 당자수표. 환수표가 아니라. 당자수표는 뭐냐 그러면요. 자, A라는 사람하고 기업하고 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고 나서 당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A가 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기업이 수표를 발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은행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돈을 채무를 주는 게 아니라 A 통장에 돈이 있을 때만 돈을 주는 거니까 자기합 수표는 부도날 염려가 거의 없죠. 은행이 파산되지 않는 한은. 근데 당자 수표는 부도날 수가 있어요. 왜? 은행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처일 뿐이지 발행하는 사람의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부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지수표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백지수표가 당자수표예요. 회장님이 딱 여자하고 하룻밤 자면서 딱 집에 백지수표 보면서 네 맘대로 써. 좀 그래봤으면 좋았어? 그러면 그래도 100억 써 못 주려고 그러거든. 한 맘대로 써. 자, 백지수표는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금액만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쓰면 쓰는 금액을 쓰면 되는 거죠? 수취인이 거기다 금액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자수표, 자기합 수표는 백지수표가 있을 수 없어요. 은행이 발행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표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는 이게죠. 물론 자기합 수표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왜? 분실신고에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수표 거래에서 당자 수표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일자 수표는 이때 발행 날짜로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은행 제시해버리면 결제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떨 때만 이렇게 결제하겠어요? 저 새끼 부도날 것 같다. 그럴 때만 그렇게 하겠죠. 자기 못 받을 거 아는데 한 푼은 있나 없나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정상적인 거래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겠지. 기다리겠죠. 그래서 선일자 수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자, 두 가지 판례가 있죠. 선일자 수표에서 선일자는 무시하고 수표 효력이 있다. 그렇게 해놓고 보험과 관련돼서는 선일자 수표를 받을 때 보험료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보험료 받은 걸로 보지 않는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게 판례입니다. 자, 어선에서 선원들이 타다가 사고 났을 때, 배 타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 드는 게 근제보험이라고 하는 거하고,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 우리 이제 2차 때 배울 거예요. 11월 달부터. 제가 11월 달 10일 계획하는 게 자보하고 근제인데, 그게 왜냐? 어렵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쉬운 거는 나중에 해도 빨리 취득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거는 반복해야 되니까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해서 11월 달에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친구가 선일자 수표를 주고 보험 대리점한테 보험을 청약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날 11시에 출발하려고 하면서 오후 6시에 보험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나가게 됐으니까 보험 들자. 그리고 청약을 하면서 이제 보험 대리점이 보험료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보험자 승낙이 없었죠. 왜? 지금 6시니까. 그죠? 그 출항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2시에 어선 하나가 실종돼 버린 거예요. 자, 지금 뭐를 담보되냐면 계약이 성립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담보하려면 승낙전 보조도가 있어야 되죠. 자, 계약자는 청약과 동시에 수표를 줬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으로 본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고, 보험자는 수표는 위하여일 뿐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으로 안 본다라고 하는 거였죠. 대법원 판례가 보험료 납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험료 납입으로. 그래서 선일자 소력을 부족하고 수표효력을 인정하는데, 자, 승낙전 보조도에서 선일자 수표로 지급된 보험료가 최초 보험료의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승낙전 보조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이. 글쎄, 그냥 선일자 수표가 아니고 수표였다 하면 또 다른 판례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어요. 자기압 수표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현금하고 똑같거든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그런데 선일자 수표다 보니까 저런 판례가 나왔는데, 저 판례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래서 보험회사가 거래의 신뢰상 선일자 수표 발행일까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은 게 아니다 라고 했죠.